뭐가 문제예요? 자사고하고 외고 네. 전국적으로 몇 개입니까? 전국적으로 뭐 총 개수를 제가 디테일하게 하지 못합니다만 첫 번째 뭐, 허들도 못 넘어가시네. 아, 그렇죠. 84개입니다. 네. 전국에서 한 2% 정도 된다고 네, 그래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의원님? 84개? 예, 84개 맞습니다. 정확하네요. 네. 예. 그런데 없앨 수 있어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재정 교육감께서 네. 확 질렀죠. 그렇죠. 뭐 13일에 기자간담회에서 네, 특목고하고 외고를 없애겠다. 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죠. 특목고라고 통칭을 했나요? 네, 뭐 자사고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외고와 분명히 자사고. 왜냐하면 과거는 또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도 네. 과학고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과학고는 아니고 자사고하고 외고를 자사고하고 얘기를 외고를 하셨습니다. 폐지하겠다. 네. 방법은 얘기 안 했죠. 방법은 잠깐 뭐 언급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매 한 5, 6년마다 재승인, 5년마다 재승인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제어가를 이제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뭐 그런 언급을 하셨었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위험한 접근이라고 일단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거 어떻게 되나 그러고 끝까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답답하니까 결론만 딱 듣거든요. 예. 즉각적으로 별 대책 없이 없애는 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도 역시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교육 정책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그렇죠. 이 피해를 예상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학 입학에 대한 3년 예고제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도 3년 후에 대학 입시가 어떻게 치러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에 어떻게 갑자기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 정책은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성과가 나오는데 30년 걸리고. 한 세대가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는 좀 답답해도 목표는 얘기하되 가는 길에 있어서 대단히 좀 신중해야 한다. 예. 평상시 그런 지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재정 교육감이 잘못한 건가요? 저는 이 교육감님께서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해오셨는지도 좀 아울러서 밝히셨더라면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진정시키는데 그런데 아무런 게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다가 좀 지적하기 좀 난처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2018년이 아니라 2019년, 2020년에 없애겠다 이랬어요. 아하. 현재 교육감의 임기는 2018년 6월까지죠. 재선하시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2019년, 20년에 대한 시기가 어떻게 나왔을까? 혹은 그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은 들죠. 좀 정무적 선언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요소들이 다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범 평론가님, 학원 강사도 좀 하셨었죠? 예. 메가스터디 창업 멤버였고요. 그래요? 예. 돈도 잘 버셨을 텐데. 그럼요. 저 한때 우리나라 모든 학원 강사 중에 2등이었습니다. 2등이요? 1등은 누구였어요? 그때 손준 메가스터디 대표. 지금도 대표. 회장하시는. 그러다가 느닷없이 메가스터디에서 나와서 강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도 했고. 강남구청하고 EBS 강의를 했죠. 왜 그랬어요 그때? 좀 긴데. 후회하세요? 아니, 후회한 적 전혀 없고요. 왜? 그 학원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굉장히 환멸감을 느꼈는데 특히 이제 그때부터 댓글 알바가 있었습니다. 댓글 알바들이 그러니까 스타 강사들이 이제 알바를 써가지고 자기 강의를 이제 칭찬하고 상대 강의를 이제 폄하시키는 이런 글을 올리게 하는데. 과목은 뭐였어요? 수학이었나요? 과학이었나요? 과학탐구였습니다. 과학탐구. 가장 어려워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댓글 알바를 쓴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처음 그 일을 알고 나서 몇 달 뒤에 안 쓰는 사람이 몇 명 없고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일부만 쓰는 것처럼 왜곡된 정보를 저한테 줘서 저를 좀 활용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단칼에 그만뒀었죠. 그게 벌써 14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아주 그 분탕질하는 학원가를 떠나서
좋은 사회생활 하다가 정치권 언저리 왔는데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난 격인데. 원래 이제 이 광명교육감 취임할 때 서울시교육청에 이제 정책보좌관으로 그렇죠. 일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느닷없이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연구원이죠. 지금 민주연구원에 이제 예. 부원장으로 와달라고. 아, 저는 이제 정치인이 되려는 목적은 지금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요. 근데 그때 김용익 원장이었었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민병두 원장 아, 민병두 시절이고요. 원장 시절에. 그래서 이제 우석훈, 이범 이렇게 같이 부원장으로 예, 했었죠. 같이 영입됐었죠. 저는 이제 작년 가을에 임기가 끝났고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문재인 캠프로 갔었던 겁니다. 예. 지금 이 과거 자사고 왜고 폐지하겠다. 예. 좀 들여다보셨나요? 그 기자회견 한 내용을? 그럼요. 많이 들여다봤고요. 사실 이제 지금 정부의 로드맵과 교육감이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이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어허. 그러니까 교육감으로서는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지금 재지정 시기에 취소한다. 재지정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현재 제도하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선 공약은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차원에서는 사실 무슨 재지정 심사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존립 근거 그리고 학생 선발 방식이 규정돼 있거든요. 예. 그거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에 재지정 심사할 것 없이 일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유력시돼요. 그게 이제 중앙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정부의 이제 그 정책을 고려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다 보니까 재지정 심사 때 일괄 취소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 것이지 사실 예. 중앙정부는 재지정 심사 제도 자체를 없애고 2019년, 20년이 되면 그냥 일반고로 일괄 전환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려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재학생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재학생들은 다 입학하는 졸업한 학생들이, 이후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자사고, 외고 여기 들어가는 학생들 요즘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보면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미리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10년 계획을 틀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런 셈이죠. 예. 그거에 대한 또 수요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시행령을 고친다라고 하게 되면 대통령령인 거죠, 그게. 그렇죠. 대통령령에.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법률을 고칠 것 없이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그렇죠. 시행령을 고쳐서 이제 일반고로 전환시킨다는 것이고요. 과거는 손 안 대는 건가요? 과거하고 영재학교도 사실 그 선발 사교육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자체로 손대기보다는 이제 선발 제도를 손대는 방향으로 갈 텐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예. 근데 이제 국제고, 외고 그리고 자사고는 대선 공약집에 일반고로 전환이라고 이제 쓰여 있죠. 근데 바로 19년, 20년에 없애면 지금 정진우 의원님하고 말씀 나눴듯이 그 충격파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여태까지는 이제 다양한 교육 또는 수월성 교육 이런 거를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 특정한 집단이 하게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고는 붕어빵을 찍고 이제 자사고, 특목고에서 이제 다양한 교육을 해라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 특목고 자사고 정책은 고교학점제 정책하고 쌍으로 봐야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뭐냐? 학생들에게 자기가 수강할 과목을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예. 똑같은 학교를 다녀도 학생의 수준이나 뭐 적성이나 진로에 따라서 자기가 들을 과목을 자기가 골라서 정하게 하는 이 제도거든요. 이게 역시 이제 대선 공약, 주요 공약이죠.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이나 다양한 교육을 특정 집단, 특정 학교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 학교에서. 개인에게 그렇죠. 학생 개개인에게 그 권한을 주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특정 자사고가 잘했냐 못했냐 뭐 이 수준의 논의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예. 저게 이제 그 들으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일반고를 이렇게 황폐화시킨 이제 주범이었던 그리고 잘못된 교육 정책. 그러니까 극소수만 이렇게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극소수만 돈 내고 예. 조금 나은 학원과 유사한 교육을 받을 이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이 오픈돼 있는 기회를 주겠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 이번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는 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 이제 강론들을 들여다 보면 예. 이제 이범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교육 정책, 특히 초중등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하나를 건드리면은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판 그래서 전체가 흔들리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이 학점제로 보완한다. 이것도 또한 완벽한 어떤 제도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국민들을 좀 더 덜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교육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 가장 중심적인 방향과 줄기를 설정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도 공약을 제시하실 때 2019년, 20년을 언급하셨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이 당선되고 나서 즉시나 혹은 2017년이나 18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2019년, 20년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러한 과정, 큰 방향을 잡아가는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들을 그 방향에 맞게 해결하겠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갑자기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예. 오히려 방향 자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게 하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다음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분들이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겠다. 대통령하고 뜻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조금 그 강론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의 수준이 다르죠. 교육감 권한으로서 현재 제도에서는 재지정 심사를 5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데 예. 다음번 주기가 2019년, 20년입니다. 네, 중간에 만약에 없애버리면 이제 행정소송 걸려서 정부가 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2019년, 20년에 모두 재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이재용 교육감의 이제 애초에 바른 취지였고요. 어쨌든 정부 정책하고 보조를 맞추는데 정부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부 정책 시행령이 바뀌지 않게 되면 재지정은 취소됐지만 또 다른 자사고 신청한 학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행령을 바꾸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더 근본적인 방법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중에서 더 근본적인 방법은 자사고의 그 지정 근거 자체를 시행령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 자체도 이제 신청 자체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예 근거 자체를 없애는 거네요.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입니다. 그 90조와 91조를 아예 삭제해버리면 설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지만 과연 학부형들과 교육 현장의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그렇죠. 거죠. 정 기자님. 네. 종편이요. 종편이 2009년에 설립 근거가 만들어졌나 그랬죠? 네, 미디어법 발칙 근거가 있었죠. 2009년인가 2008년, 2009년이죠. 근데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기준심사에서 탈락이에요. 네, 기준심사로 봤을 때는 탈락 점수를 받았죠. 그런데 6개월 유예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TV조선도 수천억이 들어갔고 설립을 했는데 그걸 일거에 바로 없애는데 이 사회적 충격파가 있을 것이다. 일단 시작이 되면 사드도 그렇고 이런 그 미디어법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교육 문제도 그렇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나 어떤 현실에 들어오게 되면 이걸 다시 되돌리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뭐 TV조선 예를 드셨으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TV조선도 그거를 폐업을 시켜야 되는 건데 닫아야죠 그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TV조선 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뭐 상당수가 있고 또 TV조선과 협력을 하는 또 외주 제작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문을 딱 닫으면은 이제 그 업체나 아니면 그 내부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정책이건 이미 딱 박아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가 없는 건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 한시적인 유예를 두면서, 그러니까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일종의 6개월부로 시한을 딱 받고 그 사이에 뭐 4번 정도의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되면은 즉시 이제 취소를 해버리는 그런 그 단서 조건을 좀 걸었었거든요. 3번까지만 받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총 아마 4번 정도, 4번일 거예요. 그 3번은 괜찮잖아요. 3번은, 네. 그렇게 따지면 뭐 3번은 괜찮은데. 근데 그럼 뭐. 그 다음에 또 허가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뭐 6개월 지나면은 계속 이제 그 허가가 계속 유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TV조선 사례하고는 많이 다른 게요. 예. TV조선이 갑자기 없어지면 이제 일단 해고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사고 외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력과 시설 그리고 이제 자산 이게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예. 전환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모집하는 자사고인데 비평준화 지역에 있거든요. 예. 강원도 횡성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이제 그 강원도 지역 학생들을 이제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전주의 상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가 이제 평준화 지역이니까 예. 평준화 지역 일반고로 원래 일반고였습니다. 상산고가 전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제일 곤란한 경우가 이제 용인에 있는 외대부고입니다. 예. 외대부고는 용인은 지금 이른바 평준화 하나고라는 데죠? 하나고는 서울에 있는 거고요. 하나고 서울에 있는 거고. 외대부고는 명문으로 뜨고 예. 있는 학교. 과거에 용인외고라고도 불렸던 학교인데 그렇죠. 이제 자사고로 전환해서 외대부고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게 용인이 지금 고교 평준화 지역이거든요. 아하. 근데 외대부고가 외딴 지역에 있어요. 예. 외딴 지역에 있으니까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학생들이 여기를 오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고로의 전환이 아주 곤란한 학교의 경우는 국가가 그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력은 이제 공립으로 전환하고 자산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어떤, 그래서 공립으로 만들자. 그러면 이제 그 시설을 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일반고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어떤 교육 목적의 시설을 운영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고 학생 지금 그럼 거기는 기숙학교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이 유명한 자사고나 예. 외고가 기숙사를 두고 있고 공립형 기숙학교는 없나요 현재? 있습니다. 그 그렇죠. 공립형 기숙학교로 전환시키면 되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용인은 이제 고교 평준화 지역이라서 애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곤란한 그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 자산은 국가가 적정한 가격으로 인수하고 인력은 교육청이 흡수하는, 그래서 아예 이제 새로운 시설로 아예 재출발시키는 저도 이런 외대를 테러를, 나왔지만 참 예. 외대 쓸데없는 짓 많이 해요. 보면. 외대 나오셨죠? 예. 참, 진짜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 하나하나를 다 챙겨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용인시도 사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 거기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부 인력 중에 제일 불안해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특별한 사정에 있는 그런 예. 학교의 교사들 이런 분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준 의원님. 예. 교육감 출마하시면 저 어떻게 하겠어요? 외고. 외대 부고. 이 외대부고는 오히려 예전에 사범대학이나 이런 데 있는 부속고등학교는 사실상 양성기관을 뒷받침하는 학교들이 많았었고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선호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변질된 형태의 부속고등학교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외고에 딱지를 달고 있다면은 저런 형태로 운영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점을 인식을 했는데 그럼 예. 저 예를 들어갖고 시행령을 없애고 시행령을 없애면서 즉시 시행인가요? 아니면 2,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나요? 시행령에는 항상 그 단순 조항이 붙죠. 언제부터 실시하는 예, 몇 년서부터 한 1년 정도. 네. 예를 들어갖고 중학교 1학년서부터 또 준비했던 학생들은 더 충격일 수 있으니 뭐 2년 이후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갑자기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예.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2019년, 20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 전국에 있는 외고와 자사고들이 평가 기간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도래하는 겁니다. 5년마다 평가하는 게요. 그래서 재평가를 통해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은 아주 단호하고 과감하게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예. 그건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예. 그렇지 못한 경우, 그렇게 단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부칙 조항을 두거나 다른 허용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그 여파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 어딘가 영훈국제중학교. 예. 그 문제가 됐을 때 결국 못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 손을 못 했잖아요. 못했죠. 예. 2013년에 발생했던 영훈국제중학교는 그러면 안 없앤 거네요. 그때. 아주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입시 부정, 회계 부정, 성적 조작 이런 현상들이 한꺼번에 백화점처럼 드러났거든요. 백화점처럼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법률에, 그러니까 시행령에 5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달리 손댈 방법이 없다. 교육감 권한으로 그냥 넘겨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감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교육부가 그 이후에 하도 국회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되니까 예. 시행령을 바꿔서 몇 가지 4개 요소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년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예.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죠. 아하. 그런데 그래놓고 나서 2014년, 2015년에 평가 기간이 도래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평가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2014년, 15년에 예. 서울에서 없애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유예를 하고 그렇죠. 정부에서는 당시 황우여 장관이 또다시 시행령을 바꿔서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동의를. 사실상 승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못 없애고 있는 거죠. 그렇네. 이번 평론가님, 정확하게 외고 자사고가 왜 없어지는지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외고 자사고 개개 학교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국민들이 이 시스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그 교육 여론조사라는 걸 합니다. 예.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느냐 예. 이런 항목이 매년 들어가요. 근데 항상 찬성이 반대를 3배 내지 4배를 압도합니다. 그래요? 예, 가장 최근에 2016년 6대 4 뭐 요쯤 됐었는데 많이. 초기에는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예. 2016년 일반인 대상 찬반 비율을 보면 65대 21입니다. 65대 21. 학부모들은요? 학부모, 초중고 학부모 대상은 73대 17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내셔널 스탠다드가 고교 평준화라고 사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시행했던 그 고교 평준화는 좀 획일화다. 붕어빵 찍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고교 학점제 이걸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내부에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시스템은 평준화로 가는 큰 시스템은 평준화로 가는. 그러면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다양한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또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개개인들이 그걸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에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 자사고 제도와 고교 평준 그리고 학점제, 고교학점제는 사실 쌍둥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사실 저는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의 어떤 긍정적 유산을 다시 되찾는 이런 일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회정책 가운데 상당히 공익 위주의 그 진보적 정책들이 많아요. 예.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때 시행한 거. 국민보험도 그렇고요. 그렇죠. 국민의료보험이 당시엔 이제 직장의료보험으로 첫 단계를 띄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료보험의 이제 시작점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고교 평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내셔널 스탠다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자사고 특목고 늘면서 고교 평준화가 사실 해치돼 버렸는데 예. 내셔널 스탠다드로 돌아가자는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가 자칫 굉장한 혼란으로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은 학점제만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학점제를 시행하고 그 2단계로 학교와 학교 간 그다음에는 지역사회로 넓히고 나머지 4번째 단계는 전 사회적으로 넓힌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학점제를 시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대단할 겁니다. 이런 해소 요인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쉽사리 접근해서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실패 요소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요. 근데 그 쉽사리 접근하기 어렵지만 마냥 기다리면서 실험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것을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자사고나 외고를 놔두기에는 너무나 이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손을 대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저는 놔두자는 게 아니고요. 예. 아주 설립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게 평가를 해보면은 제가 2014년에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예. 해보면은 절반 이상의 당시에도 학교들이 탈락 대상자였어요. 대상 학교들.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은 손보지 말고 일단 문제가 되는 데들 먼저 손을 보자 이런 뜻이죠. 그런 지금 서울에서 유예됐던 학교들에 대해서 재지정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률에 명시되어서 찬성과 반대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법률만을 가지고 뚝딱뚝딱 하게 되면은 그 효과는 반드시 나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런 이론들을 이견들을 제압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도래한 서울
두 개 학교에 대한 평가는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서 단호한 처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법론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정부가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 우리 그 패러다임의 큰 전환을 이루자라고 하면서 일거에 그 문제를 한 2년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일거에 넘어갈 경우에는 반발은 크겠지만 어쨌든 그 반발의 여우는 좀 작을 텐데 그렇겠죠. 부분적으로 각 교육감에다 교육청에다 놔두면 예를 들어서 14개 시도교육감 같은 경우는 13개에서 14개 정도는 대단히 진보적인 교육감이고 나머지 한 또 그 셋에서 이제 셋으로 줄었죠. 대전의 교육감이 이제 진보 진영으로 왔으니까. 그럼 이 세 교육감은 무슨 얘기냐?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놔두겠다. 이러면서 교육청별로 정책 적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차별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정책만을 떼어서 그렇게 교육청에 맡기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실시해 가면서 이를테면 말씀하셨던 학점제라든지 예. 수능의 절대평가 제도랄지 이런 부분이 같이 건드려졌을 때 커다란 교육에서의 패러다임이 변하는구나. 변화에 대한 감을 가져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감을 가졌을 때 구체적인 교육 정책들이 예. 변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매 개별 사안별로 찬반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그 진짜 못을 박아놓으면 말뚝을 박아놓으면 이걸 뽑는 게 이렇게 힘든 건데 이게 우리 교육에서 가장 지금 국민 여론의 압도적인 찬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이 교육 격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교육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돈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외고나 자사고에 대한 대책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가 사실상 슬럼화돼서 학생들이 잠자는 학생들. 아니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계급이 나눠지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학생들을 일반고를 어떻게 정말 정상적인 것이냐. 학교로 만들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학점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특목고 나왔어요? 아니요, 일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몸은 성장을 했는데. 뇌는 멈추겠어요? 네, 뭐 보통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뇌를 멈춘 그 정상 기자를 부른 PD는 뭐예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사과하세요, PD한테.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이게 결혼 안 했죠, 아직? 네.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게 극소수 학교 아니고는 우리 애도 이제 그 일반고를 나왔는데 네. 또 일반고 괜찮은데도 또 괜찮아요. 뭐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 그 외국어라는 게 이렇게까지 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던 지금 것 몇 같진 않아요. 살인데요? 저요? 예. 저는 올해 36입니다. 그때 치열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학원을 몇 년을 했는데. 그때. 그래요? 네, 근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평준화 지역이었거든요. 인천이요? 인천이요, 인천. 네, 평준화 지역이어서 뭐 그렇게 인천은 진짜 뭐 뛰어난 외고가 뭐가 있나? 인천은 무슨 외고 있어요? 인천 외고가 지금은 있죠. 예전에 없었어요. 예전 없었나요? 네, 근데 외고라는 이름의 학교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예. 관심 없었어요? 네, 저는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경쟁이 이렇게 엄청나게 세지는 않았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평준화 지역에서 네. 꽤 의미 있는 행복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교육을 잘 받은. 예, 그렇죠. 뭐 뛰어놀았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공부했던 기억보다. 예. 네. 아니 그게 교육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뭐 추억이 되게 많아서 네. 교육을 받는 교육 수용자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계속 뭐 야자하고 뭐 공부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 뭐 그때 기억이 되게 아주 소중한 기억이에요. 네, 좋게 남았던 만약 기억이 그 있어요. 좋은 나름대로 입시에 강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학원을 12개, 6개, 너댓 개 이렇게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 택하겠어요? 뭐 글쎄요. 뭐 지금 만약에 뭐 우리나라 같이 워낙에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면은 뭐 그렇게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택하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택하진 않겠지만 근데 과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뭐 고등학교를 좋은 데 가지 못하면은 대학도 좋은 데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포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딱 던졌을 때는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없는데 이범 선생님, 네. 그 옛날에 차두리가 독일에서 와갖고 재밌는 얘기를 해요. 독일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도 클럽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공을 차니까 너무너무 그게 기다려진다. 네. 근데 한국에 이제 중동고등학교인지 경신고등학교로 여기 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공을 차니까 토할 뻔했다. 그래서 도망을 가거든 차두리 학생이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축구하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재능 있는 애들 중학교 2학년쯤 데리고 가면요 늦었습니다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을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독일 그 분데스리가 이런 데 보면은 아마추어로 취미로 차던 사람이 23살에 국가대표 뽑히고 막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게 뭐 그쪽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집중적으로 암기력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이 교육제도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요즘 하는 말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식의 교육이. 실제 통계를 보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세계 학력 비교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OECD에서 비교 평가하면 항상 최상위권 차지하는 나라가 한국이 있고 핀란드가 있고 일본이 있어요. 세 나라가 이제 하여튼 정답을 빨리 맞추는 건 제일 잘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언어, 영어, 수학, 과학. 그렇죠. 거기서 언어는 주로 독해력이죠. 독해력, 이제 수학, 과학 이 세 과목을 보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통계가 그 측정 시험의 피사죠. 약자로 피사라고 부릅니다. 피사 평가에서 최상위권 이 세 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일주일 평균 공부 시간. 공부 시간을 측정해 보면 핀란드가 30시간이고요. 일본이 한 35시간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 50시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수업 시간 포함해서 이런저런 공부 시간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사한 그 성취도를 보이는 이 세 나라 중에서 아주 독특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켜서 우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실제로 성인 대상으로 인지 능력이나 또는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세계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또 하위권으로 처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요즘 대입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입병 환자들이 요즘 점점 늘고 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앞만 보고 계속 달려왔는데 대학에 와보니 내가 도대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별로 안 해봤고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죠. 정 의원님, 그런데 방과후 수업이 좋아서 뭐 학원 안 가도 된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가 훨씬 좋고 공부하기가 좋다. 이런 아주 물론 소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해요. 자사고에 대해서.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자사고가 시험으로 뽑지도 않잖아요. 추첨으로. 그러지 않나요? 서울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고만 좀 다르요. 하나고만 좀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학교들도 선발권은 부분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좀 바뀌었는데 지금은 일단 이제 그 지원자 중에서 이제 그 지원자 수가 일정 비율을 넘으면 그 학생 대상으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면접 때 학업 능력을 물어보네요. 그렇죠. 학업 능력을 노골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게 통제가 돼 있긴 합니다만 면접도 어느 정도 변별력이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리고 하나고는 사실 내신 성적, 중학교 내신 성적을 다 볼 수 있고 해서 그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독립적인 어떤 선발권을 또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폐지하는 게 좋은 사회로 가는 길인 건 알겠어요.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말뚝을 박아놨고 여기로부터 저항하는 이미 그 5개 자사고 학부모들이 그 가짜 뉴스, 왜곡된 뉴스를 갖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이 수요가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학점제 얘기했지만 그 학점제보다는 복잡하다고 설명하면 그냥 나 여기 자사고 갈래. 이런 사람들의 반발 이런 거를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정한 경쟁을 먼저 저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뭐 말씀하셨듯이 1, 2학년 혹은 늦어도 3, 4학년 지나면은 이미 늦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교육에 내보내서 사실상 문제풀이나 이런 게 단련을 시켜가지고 강남에 있는 중학교나 국제중학교, 그다음에 자사고나 외고, 그리고 좋은 대학, 이를테면 뭐 스카이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사실상 이 상류층이 생각하는 아이들에 대한 진로의 로드맵이에요. 그런데 자사고나 외고를 그 상태에서 그런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선발제도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전기에 그 학생들을 뽑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사고나 외고에 가기 위해서 먼저 전기에 원서를 내죠. 거기 입시가 끝난 다음에 후기로 다른 이 일반고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드는 자괴감은 물론이려니와 자사고에 진학했다 떨어진 학생들은 일반고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두 번씩 입시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후기 입시를 통합시키고 그리고 자사고나 예고들은 먼저 선 넘쳐나면은 추첨하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와 그다음에 재평가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제도적으로 시행령 자체를 완전히 없애서 설립 근거를 없애는 좀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런 단계를 알겠습니다. 좀 면밀하게 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루소는 자신의 저서 에밀에서 아이들은 놀게 하라. 놀 때 가장 창의성이 돋보인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서 창의성을 찾아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뺏어가는 입시 위주의 교육, 자사고, 외고 없애긴 없애야 되겠지만 이 반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큽니다. 소중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에 어떻게 갑자기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정책은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성과가 나오는데 30년 걸리고 한 세대가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육정책을 얘기할 때는 좀 답답해도 목표는 얘기하되 가는 길에 있어서 대단히 좀 신중해야 한다. 예. 평상시 그런 지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재용 교육감이 잘못한 건가요? 저는 이 교육감님께서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해오셨는지도 좀 아울러서 밝히셨더라면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진정시키는데 그런데 아무런 게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다가 좀 지적하기 좀 난처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2018년이 아니라 2019년, 2020년에 없애겠다 이랬어요. 현재 교육감의 임기는 2018년 6월까지죠. 재선하시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2019년, 20년에 대한 시기가 어떻게 나왔을까? 혹은 그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은 들죠. 좀 정무적 선언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요소들이 다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범 평론가님, 학원 강사도 좀 하셨었죠? 예. 메가스터디 창업 멤버였고요. 그래요? 예. 돈도 잘 버셨을 텐데. 그럼요. 저 한때 우리나라 모든 학원 강사 중에 2등이었습니다. 2등이요? 1등은 누구였어요? 그때 손준 메가스터디 대표. 지금도 대표. 회장하시는. 그러다가 느닷없이 메가스터디에서 나와서 강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강의도 했고. 강남구청하고 EBS 강의를 했죠. 왜 그랬어요 그때? 좀 긴데. 후회하세요? 아니, 후회한 적 전혀 없고요. 왜? 그 학원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인데요. 여태까지는 이제 다양한 교육 또는 수월성 교육 이런 거를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 특정한 집단이 하게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는 붕어빵을 찍고 이제 자사고 특목고에서 이제 다양한 교육을 해라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 특목고 자사고 정책은 고교학점제 정책하고 쌍으로 봐야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뭐냐? 학생들에게 자기가 수강할 과목을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똑같은 학교를 다녀도 학생의 수준이나 뭐 적성이나 진로에 따라서 자기가 들을 과목을 자기가 골라서 정하게 하는 이 제도거든요. 이게 역시 이제 대선공약, 주요 공약이죠.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이나 다양한 교육을 특정 집단, 특정 학교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 개인 학교에서. 단위에게 그렇죠. 학생 개개인에게 그 권한을 주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자사고가 잘했냐 못했냐 뭐 이 수준의 논의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저기 이제 그 들으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반고를 이렇게 황폐화시킨 이제 주범이었던 그리고 잘못된 교육 정책. 그러니까 극소수만 이렇게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극소수만 돈 내고 조금 나은 학원과 유사한 교육을 받을 이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이 오픈돼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 이번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는 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강론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범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교육정책, 특히 초중등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하나를 건드리면은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판 전체가 흔들리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이 학점제로 보완한다. 이것도 또한 완벽한 어떤 제도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국민들을 좀 더 덜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차원에서는 사실 무슨 재지정 심사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존립 근거 그리고 학생 선발 방식이 규정돼 있거든요. 예. 그거를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에 재지정 심사할 것 없이 일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유력시돼요. 그게 이제 중앙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정부의 이제 그 정책을 고려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다 보니까 재지정 심사 때 일괄 취소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온 것이지 사실 예. 중앙정부는 재지정 심사 제도 자체를 없애고 2019년, 20년이 되면 그냥 일반고로 일괄 전환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려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재학생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재학생들은 다 졸업한 이후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보통 자사고, 외고 여기 들어가는 학생들 요즘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보면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미리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10년 계획을 틀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런 셈이죠. 예. 그거에 대한 또 수요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시행령을 고친다라고 하게 되면 대통령령인 거죠, 그게. 그렇죠. 대통령령에. 대통령령에.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법률을 고칠 것 없이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그렇죠. 시행령을 고쳐서 이제 일반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고요. 과거는 손 안 대는 건가요? 과거하고 영재학교도 사실 그 선발 사교육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자체를 손대기보다는 이제 선발 제도를 손대는 방향으로 갈 텐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예. 근데 이제 국제고, 외고 그리고 자사고는 대선 공약집에 일반으로 전환이라고 이제 쓰여 있죠. 근데 바로 19년, 20년에 없애면 지금 정진우 의원님하고 말씀 나눴듯이 그 충격파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뭐가 문제예요? 자사고하고 외고 네. 전국적으로 몇 개입니까? 전국적으로 뭐 총 개수를 제가 디테일하게 하지 못합니다만 첫 번째 허들도 못 넘어가시네. 아, 그렇죠. 84개입니다. 네. 전국에서 한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의원님? 84개? 예, 84개 맞습니다. 정확하네요. 네. 예. 그런데 없앨 수 있어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재정 교육감께서 네. 확 찔렀죠. 그렇죠. 뭐 13일에 기자간담회에서 네, 특목고하고 외고를 없애겠다. 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죠. 특목고라고 통칭을 했나요? 네, 뭐 자사고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외고와 분명히 자사고. 왜냐하면 과거는 또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도 네. 과학고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과학고는 아니고 자사고하고 외고를 자사고하고 얘기를 외고를 하셨습니다. 폐지하겠다. 네. 방법은 얘기 안 했죠. 방법은 잠깐 뭐 언급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매 한 5, 6년마다 재승인, 5년마다 재승인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제어가를 이제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뭐 그런 언급을 하셨었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위험한 접근이라고 일단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거 어떻게 되나 그러고 끝까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답답하니까 결론만 딱 듣거든요. 예. 즉각적으로 별 대책 없이 없애는 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도 역시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교육 정책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그렇죠. 이 피해를 예상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학 입학에 대한 3년 내고제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도 3년 후에 대학 입시가 어떻게 치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과 학생 이 문제들에 굉장히 환멸감을 느꼈는데 특히 이제 그때부터 댓글 알바가 있었습니다. 예. 댓글 알바들이 그러니까 스타 강사들이 이제 알바를 써가지고 자기 강의를 이제 칭찬하고 상대 강의를 이제 폄하시키는 이런 글을 올리게 하는데 과목은 뭐였어요? 수학이었나요? 과학이었나요? 과학탐구였습니다. 과학탐구. 예. 가장 어려워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댓글 알바를 쓴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처음 그 일을 알고 나서 몇 달 뒤에 안 쓰는 사람이 몇 명 없고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일부만 쓰는 것처럼 왜곡된 정보를 저한테 줘서 저를 좀 활용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단칼에 그만뒀었죠. 그게 벌써 14년 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아주 그 분탕질하는 학원가를 떠나서 좋은 사회생활 하다가 정치권 언저리 왔는데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난 격인데. 원래 이제 이 광명교육감 취임할 때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그렇죠.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느닷없이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연구원이죠. 지금 민주연구원에 이제 예. 부원장으로 와달라고. 아, 저는 이제 정치인이 되려는 목적은 지금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요. 근데 그때 김용익 원장이었었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민병두 원장 아, 민병두 시절이고요. 원장 시절에. 그래서 이제 우석훈, 이범 이렇게 같이 부원장으로 예, 했었죠. 같이 영입됐었죠. 저는 이제 작년 가을에 임기가 끝났고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문재인 캠프로 갔었던 겁니다. 예. 지금 이 자사고 외고 폐지하겠다. 예. 좀 들여다보셨나요? 그 기자회견 한 내용을? 그럼요. 많이 들여다봤고요. 사실 이제 지금 정부의 로드맵과 교육감이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이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어허. 그러니까 교육감으로서는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지금 재지정 시기에 취소한다. 재지정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현재 제도하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선 공약은 당연히